반갑습니다. 영화 철학 제6강 매체 철학 장보드리아르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으로 이제 그 장보드리아르 1차 시가 올라갔는데 다들 보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난 1차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차 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리아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아도르노의 미메시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미메시스다, 재현이다. 이제 뭔가를 이제 모방할 것인지 뭔가를 재현할 것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아도르노는 이제 플라톤과는 달리 뭔가 이제 그 초월적인 이데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방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소비라든지 이 유통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개인들을 착취하게 되는데, 그런 대안으로서의 어떤 미메시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제 미메시스를 다시 끌어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현 사회에서 지금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이 예술 이론으로부터 이제 배격이 됐었고, 더 이상 이제 미메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초월적인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 그건 이제 소비와 유통과 어떤 산업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어떤 이미지들에 우리가 함몰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마치 이제 전부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때문에 이게 이제 가짜 세계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영화나 이제 이런 예술들이 던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좀 그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장 보드리아르는 이제 이 산업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적인 특징이죠. 그게 이제 시뮬라시옹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영어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이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뭔가 이제 지향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를 지향하는 것도 초월적인 지향하는 거, 그것이 이제 초월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제 아도르노가 이야기했던 어떤 이제 현실적인 미메시스든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파생 실제만, 실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만 이제 이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라고 하는 게,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이 파생 실제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고 증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이 환영들만 부활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화 자신이 이제 그 안에서 상실된다, 파괴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허구와 상상의 이야기들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데, 그 안에서 그 허구와 상상의 이야기의 어떤 소재들이 곧바로 소비와 어떤 삶의 패턴들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소비와 자본주의적인 삶의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돈을 갈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사탕 발림이고, 그 안에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은 그런 어떤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는, 또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생충 영화 같은 거,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기생충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회자된 거는 짜파구리죠, 짜파구리고, 또 그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소비 형태, 그다음에 선을 넘지 말라, 이런 것들,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아픔들, 그런 것들 상관없이 거기에서 이제 소비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 짜파구리라든지 이런 어떤 제품들, 그들이 살고 있다는 어떤 좋은 집들, 이런 것들만 이제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특별히 이제 이 디지털 복제 시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복제 시대에 이런 어떤 원본과 대상이 없는 그런 이미지들, 우리가 이걸 시밀라르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복제품이라고 하는 말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뭐가 본질이냐, 뭐가 실제냐, 이런 어떤 것들을 아예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실제와 이미지, 진짜와 가짜, 이런 어떤 구분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실제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런 어떤 세계로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시 때 이제 서론으로 다뤘던 시뮬라시옹 또는 이제 시뮬라클의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라시옹은 이제 시뮬라클을 만드는 과정, 시뮬라클 하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계속해서 파생 실제를 만들어내가는 이런 어떤 공정, 메커니즘, 과정, 이걸 이제 시뮬라시옹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그 시뮬라클과 시뮬라시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시뮬라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뭐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제 모피어스가 이제 네오에게 이런 이제 물음을 던지죠. 현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각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상황에서 그게 이제 환영의 세계건, 아니면 이제 실제의 세계건, 아니면 꿈의 세계건, 무의식적인 세계건,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본다라고 착각하는 것, 본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 현실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내용은 이제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보면 그 착고에 차서 이제 그 동굴 벽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뒤에 그 횃불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세계가 바로 이제 플라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시뮬라크가 얼마나 이제 가짜의 세계인가, 또 그것들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굴 안에 있는 어떤 시뮬라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 우리에게 이제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가상 현실이라든지 증강 현실 뭐 이런 형태로서 우리의 어떤 사고들을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런 것들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이 시뮬라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뮬라시옹의 어떤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뭔가 실제를 모방하고 있는 그런 유사 복제품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호화되고 이미지화된 상황에서는 뭐가 실제인지 우리 눈으로는 이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동굴의 세계, 이 동굴의 세계는 이 두 번의 복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진짜 세계, 진짜 본질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제 이데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초월적인 것이죠. 이 초월적인 것이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조물주에 의해서 이 세계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첫 번째 복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모방, 첫 번째 미메시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이제 사물들이나 이 세계에 있는 어떤 이제 그 뭐 존재들을 이제 화가나 시인들이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내고 또 이제 시로 문학적인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2차 복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2차 미메시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데아로부터 이제 출발했을 때 세계에 의해서 한 번 복사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두 번째 복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이중적인 그림, 이중적인 이제 미메시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그 플라톤은 이제 에이카시아라고 그리고 에이카시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이 보들리아르는 이제 시뮬라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복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 복제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십권에서 이런 어떤 가짜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예술가들, 시인이나 화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추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모방의 세계 그리고 모방을 또 모방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된 인식을 우리가 하는데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애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추방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방의 세계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 진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들인데 자꾸 이 진리를 못 찾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예술 작품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테이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하고 레테라고 하는 그 망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용어가 합쳐져 있는 것이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레테처럼 망각되어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 그것을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부정하는 거, 그 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 이제 기억에서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걸 이제 상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도르노나 이제 전통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침잠이라든지 깊은 사유라든지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데 이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그게 마치 이제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어떤 진리들을 내놓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진리 추구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재현된 세계, 미메시스가 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가짜 세계이고 이 원본의 세계, 미메시스가 지향해야 될 그런 어떤 그 원본의 세계, 이 이데아의 세계가 바로 이제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그 동굴의 벽화, 동굴의 이제 비유와 관련된 있는 이제 것인데, 자 이제 이 앞에 보는 사람은 주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칸마이가 있어서 앞에만 보는데 그게 이제 뒤에 있는 불에 의해서 반사되어 있는 모습들이죠. 저게 이제 시밀라르크고 저게 이제 에이카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동굴 안에서 뒤에 있는 불빛에 의해서 반사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눈에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런 방식의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고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비슷한 생각을 이제 보드리아드도 가지고 있는데 이 보드리아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계는 이제 시밀라르크의 세계이고 이 시밀라르크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플라톤은 이런 것들을 깨부시고 나가서 진리라고 하는 이데아, 어떤 원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보드리아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구해야 될 원본이나 어떤 이데아 세계가 이제 본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플라톤과 보드리아의 생각의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서 시밀라르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어떤 지시 대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시밀라르크는 이런 어떤 지시와는 무관하게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시밀라르크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시밀라르크를 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지시되고 있는 거기에서 뭔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모습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도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뚫고 나가야 될 어떤 대안으로서 제시해야 될 그런 어떤 진리 계기 또 진리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예술에 또는 이제 영화가 담아야 될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드리아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시대에 대중매체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을 뚫고 나가야 될 그것들을 뭔가 넘어서야 될 어떤 그런 어떤 본질이라든지 이데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밀라르크를 이제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보드리아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이제 이미지가 이 네 가지 단계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이미지, 원본, 재현을 이해하는 방식,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뮬라르크가 이제 실제를 반영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복사본이 원본을 반영하는 단계가 이제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뮬라르크는 이제 최대한 원본을 닮으려고 이제 시도하고 있고, 이건 이제 원본의 특징을 잘 재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보드리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성 계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이런 단계가 1차적인 시뮬라르크의 이제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이나 이런 어떤 대중매체 같은 것들 중에 어떤 그 사진 같은 그림처럼 실제와 아주 흡사한 이런 어떤 단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인 형태의 그 시뮬라르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부터는 약간씩 이제 실제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단순한 반영에서 벗어나서 실제를 감추고 변질을 시키는, 다시 말하면 이제 실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 벗어나 실제를 이제 왜곡시키는 이런 어떤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드리아르는 악한 외양 또는 이제 저주의 계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뮬라르크가 이 복제품이 실제를 지시하기보다는 실제를 왜곡시키는 단계, 왜곡시키는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명품 가방들인데 명품 가방들이 모조품들이 굉장히 많이 대량 생산돼요. 여러분들 뭐 이탈리아에서 그 명품 뭐 구찌라든지 뭐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가방들이 막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디자인은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실제로 바느질하거나 그것들을 이제 가공하는 사람 전부 다 중국인들이에요. 이탈리아에서도 하지도 않고 또 이제 중국에서 해요. 중국 몇몇 도시들에서. 다시 이제 그게 이탈리아로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출고되는 게 이제 이탈리아 이제 도장이 찍혀서 이탈리아 명품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다 만드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모조품들이 너무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자, 뭐가 진짜 가방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 넘버를 집어넣게 되죠. 코드 넘버. 그거 이제 거기에다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레이블을 붙인 게 이제 진짜 가방이고, 레이블을 붙이지 않은 게 이제 가짜 가방인데, 진짜 가방과 가짜 가방이 물리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부자재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모조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가 아닌데 이 실제라고 하는 이제 원본과 이 모조품 사이에 가치가 똑같아져 버리는 이런 어떤 과정이 이제 2단계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모조품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자, 실제하고 모조품하고 이 가치가 그 구분이 상실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2단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시뮬라르크를 통해서는 뭐가 왜곡인지, 뭐가 변형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뮬라르크하고 자, 이런 어떤 실제하고 너무 이제 똑같기 때문에 시뮬라르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너무 강력하게 모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정밀하게 이제 모방을 하는 이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시뮬라르크가 실제를 이제 변형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이 이제 2단계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시뮬라르크가 이제 그 실제의 이제 부재를 감추게 되는데,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상성을 이제 확실히 드러내면서 자신이 실제와 별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실을 감추는 단계가 바로 이제 3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3단계에서 이제 시뮬라르크는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인 채 하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없는데도 마치 실제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단계가 바로 이제 3단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이런 게 이제 마법 계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마치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어떤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가상의 캐릭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뭔가 사실과 대응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3단계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의 가상성이 있는데 그 가상성 자체가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드라마의 캐릭터가 중요해지는, 뭐 게임의 캐릭터가 중요해지는 그것 자체, 그것이 뭐 실제를 반영하고 있거나 반영하지 않고 있거나 이런 것들 자체를 무효화시켜 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가상성이 중요해지는 단계가 바로 이제 3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실제가 완전히 은폐되는 그런 어떤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 시뮬라르크하고 실제하고 아예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되는 이런 어떤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와 완전히 무관한 어떤 순수한 시뮬라르크가 등장하는 단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건 이제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보드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뮬라시옹은 더 이상 영토 그리고 이제 이미지나 기호까지 지시하는 대상 또는 어떤 실체의 시뮬라시옹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네 번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시뮬라크 자체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시뮬라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라크가 사람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뮬라크들을 가지고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뮬라크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오히려 강요하는 이런 어떤 단계가 바로 이제 4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시뮬라크가 이 4단계에서 이제 어떤 역할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행동들을 요구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소멸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이미지와 실제 갈등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소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뮬라크가 이제 이 실제와의 갈등 속에서 시뮬라크가 실제를 이제 전복시키면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첫 번째 소멸은 바로 이제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더 이상 실제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실제가 필요하지 않는 이런 어떤 과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보드리알은 이제 이런 세계를 하이퍼리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보다 더 실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리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실제보다 더 실제인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쥐보다는 미키마우스가 또는 이제 그 실제 북극곰보다는 코카콜라 광고에 나오는 이 음료로서의 그 순한 흰곰, 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더 이상 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쥐의 이미지로서의 미키마우스, 그 다음에 더 이상 북극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북극곰의 이미지로서의 이런 어떤 상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더 지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더 이상 북극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어린 아이들에게 최초로 투영되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이들은 쥐를 본 적이 없어요. 또 북극곰을 본 적이 없고, 자, 그 아이들에게 비치고 있는 TV나 영화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는 실제 쥐가 아니라 미키마우스, 실제 북극곰이 아니라 이제 이 코카콜라에 나오는 곰의 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제 그 뭐 이제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 보면 눈을 본 적이 없죠. 여름에 계속 여름만 되는 날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이라고 하는 건 상상의 실제죠. 상상의 실제요.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항상 영화나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경험하지 못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고착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뭐 뒤에 가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그 산업 자본주의에서는 소비의 문화로, 소비의 어떤 욕망에 대한 문화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뭐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거나 이 북극에 사는 사람들, 아니 이제 이 그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눈에 대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즐겨야만 하는 종교적인 이유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런 어떤 실제적인 모습, 역사들이 사라지게 되고 단순하게 이제 그 오락으로서만 자리 잡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시뮬라르크가 사람들의 인식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이다. 그 방식이 뭐냐면 이 실제를 소멸시키는 거, 실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오히려 하이퍼 리얼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시뮬라르크가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이제 그 소멸은 그러니까 실제와 가상에 대한 어떤 형이상학적 담론, 이런 것들을 또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은 모든 형이상학이다. 더 이상 존재와 그 외양을 나누던 실제와 그 개념을 나누던 거울이 사라졌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실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뿐더러 또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중국에 사고 있는 동북 공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일본과 이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어떤 충돌이라든지 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산업자본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식민사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논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이제 일본의 뭐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놀러 가지만 실제로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게 시뮬라르크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오사카, 또 우리가 우리가 이제 뭐 중국과의 어떤 교역,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시뮬라르크들이 뭐 영화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노출되게 되고, 그런 노출 때문에 좀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이 실제와 가상에 대한 어떤 구별, 뭐가 진정인가, 뭔가 진리인가,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담론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즉흥적인 오락이라든지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는 끊임없이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독도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일본 사회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식민지로서 이 독도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노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 일본 식민지 지배 동안 굉장히 이제 많은 악들을 행했는데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시혜를 베푼 것처럼, 좋은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뮬라르크들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역사를 찾아가서 실제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시뮬라르크가 지배하는 4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실제에 대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론들을 만들고 그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없었던 이제 실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제 그 부활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왜곡된 형태의 어떤 부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실제가 아니라 이제 기호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표, 기의 이런 어떤 기호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 시뮬라르크가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 형이상학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제가 아닌 어떤 왜곡된 실제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품과 기호 또 이미지와 실제가 이제 뒤엉킨 어떤 관계들이 특별히 이 산업 자본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자, 실제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실제는 시밀라르크가 만들어준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실제는 하이퍼리얼처럼 시밀라르크가 자신들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실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시뮬레이션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실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보드리아드는 이 영화라든지 이 대중매체가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이제 이 소비, 유통,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본가들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소비라고 하는 것이 주체인 내가 객체인 물건을 필요로 해서 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소비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표시하고 표현하는 그런 행위로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로서 명품백을 우리가 이제 뭐 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명품백 자체가 뭔가 꼭 담아야 될 그런 물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명품백 자체가 어떤 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일정한 형태의 기호를 갖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구별 짓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명품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나는 어떠한 이제 계층에 속해 있고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벅스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폰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액수가 적고 또 많고의 차이가 아니라, 자, 기호화된 어떤 사물들이 다 기호화되는 거예요. 실제들이 다 기호화되는 거예요. 자, 스타벅스라고 하는 거,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 이제 그런 예도 많이 있는데, 1918년도 2018년도에 꼼데가르송에서 그 PVC 가방이 나왔어요. PVC 가방이 얼마인지 아세요? 699불이에요. 75만 원.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PVC 가방인데 그냥 비닐백인 거예요. 그게 거의 75만 원. 어떤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죠. 루이비통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다 PVC예요. 비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로고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죽도 아닌데 그걸 뭐 100, 200 이렇게 사고 파는 것들인데, 자, 그게 이제 시밀라르크가 만들어 놓은 실제예요. 시밀라르크가 만들어 놓은 실제라고 하는 거죠. 기호화된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방, 이런 의자, 이런 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호화돼서, 자, 어떤 기호인가? 나에게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어떤 기호로서의 실제. 그것 이상이 아닌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시밀라르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비라고 하는 방식으로, 특별히 이제 영화 또 이제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떤 시밀라르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아주 강력한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문화적 만족, 과시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하나의 기호화된 어떤 실제들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이 소비 자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무언가를 표시하고 표현하는 어떤 행위 기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실제가 계속 기호적으로 등급화되는 이런 어떤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코드화된 체계 속에서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기호화되고 기호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자체들을 막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절망적인 세계가 바로 이제 이 시밀라르크가 지배하는 세계,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인데, 자, 이제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실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문명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어떤 시뮬라시옹의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호화된 어떤 그 실제와 그다음에 그 실제들을 소비하게 만드는 이제 시밀라르크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서로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실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실제에 대한 어떤 그 담론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영화에서 또는 이제 뭐 광고에서 이제 그림에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자 플라톤도 그렇고 아도르노도 그렇고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뭐 지식인들 또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이제 커다란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댓글에도 이제 그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나 이 대중 매체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실제를 감추고 변질시킨다. 그리고 실제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를 왜곡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실제가 아닌 것들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시뮬라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된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미키마우스로, 또 북극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코카콜라 이미지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실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전복시킬 것인가를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네오라든지 모피어스라든지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그걸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매트릭스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시뮬라크로서 스테이크를 먹는 거, 나이트에 가서 춤을 추는 거, 그런 어떤 즐거움들, 이런 것들에 함몰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파생 실제에서 전혀 자기 자신을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없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뮬라시용의 세계가 특별히 이제 현대 정보통신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메커니즘이다. 문화 자본이고 이제 문화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이제 생각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댓글로 올려주길 바라고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